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대학을 졸업한 뒤 충무로 영화사의 연출부 막내로 막 들어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은 명문대를 나와 아버지는 공무원이셨고 어머님은 교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복한 가정, 삼형제의 막내로 자라 부러울 것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공무원이 되기를 바라셨지만 저는 영화 쪽이나 연예계 쪽이 좋았습니다. 물론 부모님은 반대하셨지요. 결국 저는 학교를 졸업하며 집을 나와 충무로의 자취방을 구하게 되고 영화 프로듀서의 꿈을 꾸며 첫 발을 내렸습니다. 무조건 싼 곳만 찾아다니다 얻게 된 퇴계로 좁은 골목 안 1층에 식당이 있는 3층짜리 구옥인데요. 저는 옥상에 판넬로 만들어진 옥탑방입니다. 1층 식당 안은 주인 부부들이 건물주이신데 아저씨는 50 초반, 아주머니는 40 중반쯤 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처음 이곳을 찾아왔을 때 두 내외분 모두 제게 친절히 대해주셨는데요. 특히 아저씨는 큰 눈망울에 우람하신 근육질을 자랑하시듯 항상 런닝바람으로 배달 스쿠터를 몰고 다니십니다. 식당은 새벽에 해장국부터 점심에는 생선구이 백반을 주로 하는데 새벽 5시 조금 넘으면 그날 촬영되는 영화사들, 촬영팀들로 붐벼 빈자리가 없습니다. 촬영팀은 카메라와 조명기 자재의 렌탈샵이 모두 충무로에 있었기 때문에 렌탈한 장비들을 버스에 실어놓고는 아침 식사들을 하러 오는 겁니다. 낮에는 충무로에 있는 100개 넘는 영화사들의 점심 배달로 쉴 새 없이 골목을 드나드는 아저씨의 스쿠터 투투대는 소리는 골목을 진동합니다. 주인 내외분 모두 부지런하셔서 이 식당 수입으로 안양의 상가 건물도 매입하셨다 하니 식당이 엄청 잘 된다는 거지요. 주인 아줌마는 여유로운 성품에 글래머 몸매이신데 체력도 좋으셔서 남자들도 무겁다 할 배추가 잔뜩 들어있는 박스를 거뜬히 들고 다니십니다. 아주머니는 빨래를 널러 2, 3일에 한 번 옥상에 올라오시는데 속이 훤히 비치는 원피스 속으로 팬티 자국이 드러나는 커다란 엉덩이를 보는 것은 제게 참기 힘든 고문이었습니다. 아줌마 계단 올라오는 슬리퍼 소리만 나면 저는 얼른 방문을 닫아버리고 안 봐야지 하는 것도 잠시 창가로 다가가 햇빛을 받아 역광으로 드러나는 원피스 속 아주머니의 풍만한 몸매를 훔쳐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면 영락없이 청바지를 뚫고 나올 것처럼 제 아랫도리는 잔뜩 팽창되어 있고요. 아주머니는 함지박에 들어있는 빨래를 하나씩 꺼내 물기를 툭툭 털어서 빨래줄에 걸쳐놓는데 몸을 숙일 적마다 원피스 풀러진 단추 사이로 슬쩍슬쩍 드러나는 출렁거리는 덧가슴은 질주하는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제 심장을 멈추게 합니다. 이때쯤이면 이미 제 바지 지퍼는 내려가 있고 저는 썽이 잔뜩 난 놈을 꺼내 손바닥으로 감싸진 채 앞뒤로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용암이 터지듯 막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똑똑 일 마치고 내려갈 줄 알았던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허이구 아직 해면체에 썽이 가시지 않아 뻣뻣한 놈을 휴지째 감싸서 바지 속으로 꾸겨 넣는데 학생 안에 있어요? 이미 대학을 졸업한 저에게 아주머니는 학생이라 부르는데 제가 대답이 없자 다시 문을 두드리며 학생 부르는 소리에 엉겹결에 네? 네 잠시만요. 대답을 하고 나니 잔뜩 후회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자는 채 할걸? 병신 같은 놈. 자책을 하고 있는데 태북영화사라고 전화 왔던데? 네 잠깐만요. 겨우 얼굴만 보일랑말랑 문을 조금 열고 내다보는데 싱긋 웃는 아주머니는 자고 있었어요? 짐짓 잠이 들어 못 들었던 것처럼 변명을 하려는데 태북영화사라며 내일 오후에 와보라 하던데 아, 꼭 고맙습니다. 분명 상기되었을 내 얼굴을 보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눈치를 챌 만도 했을 텐데 아주머니는 또 한 번 살짝 웃어주고는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아주머니의 슬리퍼 소리에 휴 하고 안도의 한숨이 나옵니다. 이때는 영화사 스태프들은 정직원이 아니고 보통 작품당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데 한 작품이 끝나면 또다시 충무로 골목 빌딩가를 돌아다니며 어떤 영화가 들어가고
어디서 연출부나 촬영부 모집한다는 정보를 수집해서는 영화사에 지원서를 내고는 연락 올 때를 기다리는 때였습니다. 지원서래야 특별한 것 없고 간단 자기소개서와 이력서이고 핸드폰이 귀하던 시절이라 집이나 연락처를 적어 놓으면 연락이 오게 되는데 저는 아래 식당 내실 전화번호를 적어 놓았기 때문에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연락을 받아주었던 거지요. 어느덧 3개월쯤 지났을까 뮤직비디오 제작하는 프로덕션에서 연출부 생활을 막 끝나갈 무렵인데요. 쇼킹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녹음 후반 작업을 마치고 귀가에 늦잠을 잤는지 눈을 떠보니 10시가 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감고는 수건으로 물기를 털어내려는데 에고 비누 거품이 그대로 있네. 고개를 들어보니 언제 올라오셨는지 아주머니가 빨래 함지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옥탑방은 샤워 시설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방문을 열고 나오면 가까스로 한 사람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에 싱크대와 싱크대 아래 하수구를 통해 세면이나 샤워를 하는데 워낙 비좁은 공간이고 물이 튀기 때문에 쭈그리고 앉아서 머리를 감는데 머리 뒤쪽이 잘 안 보여서 아마 비눗물이 제대로 헹구어지지 않았나 봅니다. 아, 네. 어색한 웃음으로 대답하고는 수도꼭지를 틀어 다시 헹구려는데 아주머니께서 치마를 걷어올리며 제 옆으로 주저앉으시더니 일이네요. 내가 해줄게. 하시더니 제 머리 위에 물을 부으며 머리카락 사이로 손가락을 쓰다듬듯 집어넣어 헹구어주면서 머리 뒤통수를 손톱으로 서걱서걱 문질러 주시는데 워낙 좁은 공간에 커다란 어른 두 사람이 바짝붙어 앉은 꼴이라 몸이 밀착될 수밖에 없고 엉거주춤 앉아있는 아주머니 가랑이 사이로 허연 허벅지며 팬티까지 아랫도리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거였습니다. 저는 비눗물이 매워서가 아니라 눈을 질끈 감고 말았습니다. 미끈거리는 비눗물로 목덜미뒤를 문질러주는 아주머니의 부드러운 손길에 더욱 욕망이 끌어올라 심장은 터질 것처럼 쿵쾅쿵쾅 요동치는 것이 아주머니 귀에도 들릴 것 같았습니다. 허벅지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한 아주머니 소중한 곳이 팬티로 가려져 있긴 하지만 얇은 헝겊 조각으로 감춰져 있는 봉긋하게 솟은 둔턱 아래 일자로 갈라져 있는 골짜기까지 자국이 선명히 드러나 보입니다. 30cm도 안 떨어진 거리라 그냥 그대로 얼굴을 밀어놓고는 힘껏 키스라도 하고 싶은 욕망을 억지로 참고 있는데 아주머니는 아는지 모르는지 조금만 참아 다 돼가요 하면서 샤워 꼭지를 이리저리 돌리며 팔을 움직일 적마다 커다란 젖가슴은 제 뺨을 스치는데 이런 고문은 없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아주머니 됐어요. 이제 제가 씻으면 돼요. 그만하세요. 사정을 했습니다. 호호호 내가 씻겨주는 게 싫은가 보지? 알았어.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옥상 문을 열고는 내려가셨습니다. 나는 입고 있는 바지 아랫도리가 불뚝 솟아있는 바람에 부끄러워서 일어날 수도 없었고요.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아주머니 슬리퍼 소리가 들리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제 바지 속에 빳빳하게 서 있는 큼지막한 놈을 꺼내서는 욕정을 분출해버렸습니다. 그 뒤로 아주머니가 계단을 올라와 빨래를 널 적마다 저는 창가에 붙어서서 아주머니를 훔쳐보며 바지를 내리고는 그짓거리로 욕망을 해결했고요. 밤에 잠시 옥상에 나와 쉬다가도 빨래줄에 아주머니 속옷이나 팬티가 걸려있는 걸 보면 다가가 만지작거리고 쓰다듬어 보는데 아 하는 아주머니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참지 못하고 또 혼자 흔들며 욕정을 분출했습니다. 오후에 일하러 나가며 식당 앞을 지나치는데 외출해요? 조심해 다녀와요. 돌아보니 아주머니가 식탁 위에 배추를 잔뜩 올려놓고 다듬고 계십니다. 저는 인사를 하면서도 시선은 아주머니 커다란 가슴에 가 있습니다. 저녁에 늦게 다니던데 건강 조심해요 말하며 웃어주시는데 제 아랫도리에 또 반응이 옵니다. 어이구 안 되겠다 싶어 고개를 숙이는가 싶게 얼른 자리를 피하려는데 학생 이번 주말에 어디 가요? 네, 특별한 건 없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일요일 야유회 모임이 취소돼 그냥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들하고 밥이나 먹으려는데 학생도 시간 되면 내려와요. 저녁 6시예요. 대충 대답하고 빠른 걸음으로 골목을 벗어날 때 아저씨가 배달 스쿠터를 타고 오십니다. 저는 아주머니를 훔쳐보면서 왠지 아저씨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시선을 피하는 편인데 아저씨는 스쿠터를 멈추시며 저기 있잖아. 이번 일요일 저녁 시간 있어? 하시는 겁니다. 네, 아주머니한테서 말씀드렸습니다. 별일 없으면 내려가겠습니다. 그래, 꼭 와. 여태껏 술 한잔 제대로 못했는데 그날 소주나 한잔 하자고. 저는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아저씨를 피해 충무로 골목으로 내려갔습니다. 일요일 저녁 식당으로 들어서니 이를 거들어주는 아주머니들하고 주인 아주머니 내외가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식당 안을 숯불에 구워지는 삼겹살 냄새가 진동합니다. 아주머니들에게 눈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으니 아저씨는 저에게 소주를 한 잔 따라주고 자신도 한 잔 따라달라며 친근하게 말을 걸어옵니다. 더운 날씨라 아주머니는 원피스를 입으셨는데 야들야들 하늘하늘한 게 속이 다 비쳤습니다. 글래머한 큰 가슴과 튼실한 엉덩이는 또 제정신을 몽롱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맛있는 척 음식을 먹었습니다. 노릇노릇 잘 구워진 고기를 상추에 싸서 입에 넣는데 음식 맛은 모르겠고 다른 곳에만 신경이 곤두섭니다. 자꾸 술을 따라주는 아저씨의 잔을 마다하고 일이 많이 남았다는 핑계로 왁자지껄한 자리를 끝내고 옥탑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제 방에 들어서는데 조금 전에 봤던 원피스 속에 비치는 아줌마의 커다란 엉덩이와 출렁이는 가슴이 또 저희 욕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글래머한 여성을 좋아하나 봅니다. 촬영장에서 마주치는 배우들이나 모델들이 훨씬 예쁠 텐데 이상하게 여자만 보면 아주머니의 환영으로 바뀝니다. 특히 엊그제 봤던 아주머니 허연 허벅지 사이 팬티에 선명하게 나있던 그 자국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와의 상상을 하며 한껏 부풀어 있는 놈을 꺼내서는 욕망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며칠이 지나 노크 소리가 들려 문을 여는데 아주머니가 접시에 빈대떡을 들고 계십니다. 학생, 이것 좀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멋쩍어서 나도 모르게 들어오세요 하니 혼자 있는데 들어가도 괜찮을까 호호하면서 성큼 들어오십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며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물으니 좋다 하시길래 얼른 커피포트에 스위치를 켜는데 눈은 벌써 곁눈질로 아주머니 아래쪽을 훔쳐보며 치마 속 아주머니 그곳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아주머니는 오늘따라 브래지어를 안 했는지 엄지 손톱만하게 까무잡잡한 꼭지 자국이 원피스 속으로 비쳐 보입니다. 나의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꿈틀대며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쿵쿵거리는 가슴을 진정하며 커피를 타서 드리는데 여기 불편하지 않아요? 물으십니다. 저는 전혀 그런 것 없고 집세도 싸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모면하려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는데 아주머니는 갑자기 여자친구 있어요? 저는 대학 다닐 때는 있었지만 충무로 나오면서 돈도 없고 당분간 일을 열심히 배우려 여자친구와 멀어졌다고 하였더니 아주머니는 그래서 그랬구나 하시는 겁니다. 네? 제가 당황해서 물었더니 호호호 나 다 알아 하시는 거였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무슨 말씀이세요? 물어보는데 내가 해줄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 여기 올라올 적마다 그거 하잖아? 호호호 웃으시고는 토끼처럼 놀란 저에게 슬며시 손을 뻗어 제 뺨을 어루만지며 아저씨 지금 사우나에서 골아떨어져 있을 시간이야 하시며 야릇한 눈망울을 제게 보냅니다. 식당은 새벽 장사를 하기 때문에 장사 첫 타임 끝내는 아침 8시가 되면 대충 정리하고 아저씨는 사우나에 가서 주무시고 다시 점심 장사 시작되는 11시까지는 안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머니는 제가 혼자 그 짓거리를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며 제 입술 위에 얼굴을 갖다 대는가 싶더니 이내 입술 사이로 자기 혀를 밀어넣습니다.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입안에 들어온 아주머니열을 힘껏 빨아주었습니다. 향기로운 여인네의 화장품 냄새는 저를 더욱 주체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키스를 하며 제 가슴을 어루만지던 아주머니 손은 밑으로 내려와 바지벨트를 풀으며 지퍼를 내리더니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이미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오른 제 것을 부드럽게 쥐어잡으며 주물럭댑니다. 나도 질세라 아주머니 원피스 자락을 가슴께까지 훌렁 걷어 올리니 오전 햇살을 받은 아주머니의 풍만한 가슴과 하얀 피부가 눈부시게 드러납니다. 그 매끄럽고 출렁이는 젖가슴에 제 얼굴을 묻고는 터질 것처럼 딱딱해진 아주머니 유두를 입에 물고 살짝 깨물어 보는데 아주머니 입에서 아 하는 짧은 신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거센 바람 속에 밀려오는 큰 파도를 타는 서핑처럼 몇 번이나 오르락내리락하며 짜릿한 환희를 맛보던 어느 순간 제 몸의 한 곳으로 피가 쏠리며 온몸의 근육이 굳어지고 제 몸은 커다란 경련을 일으킵니다. 아주머니 입에서 나 죽어 하는 탄성과 함께 펄펄 끓던 용광로가 폭발하며 쇳물이 뿜어져 나오듯 저는 아주머니의 몸 안에 저의 체액을 힘껏 분출했습니다. 순간 아주머니는 커다란 신음소리와 함께 저를 힘껏 끌어안는데 제 몸뚱이 전체가 아주머니 그곳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대학 때 여자친구와 몇 번 가졌던 풋내나는 잠자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짜릿함의 정점을 맛봤습니다. 아주머니는 만족한 듯 제 입에 입맞춤을 해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옥상을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운이 남았는지 아니면 그동안 주체 못한 아주머니에 대한 욕정이 남았는지 아직도 빳빳하게 서 있는 아랫도리를 부여잡고 또 그 짓거리를 하며 한 번 더 욕망을 채웠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저씨가 사우나에 갈 때마다 아줌마는 세탁물을 갖고 옥상에 올라왔고 저는 아주머니의 풍만한 허벅지 사이 깊은 곳에 제 욕정을 분출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지났을 무렵 골목에서 아저씨와 우연히 마주쳤는데 저를 보자 싱긋 웃어주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는 얼른 그 자리를 피했지만 왠지 아저씨의 그 웃음이 이상하게 꺼림칙했습니다. 2-3일 후 아주머니는 어김없이 또 세탁물을 널러 옥상에 올라오셨고 아주머니는 자연스레 제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가고 저는 편한 자세로 누워있는데 아주머니는 욕정이 덜 가셨는지 제 사타구니의 얼굴을 디밀고 열심히 빨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입에서는 전기 고문받는 사람처럼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다시 아랫도리는 불끈 치솟아 오르기 시작하는데 한쪽 벽에 걸려있는 낡은 액자 속 남자가 싱긋이 웃으며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꿈꾸듯 액자 속 남자를 보며 웃어주었는데 왠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 저기에 액자가 걸려있었지? 생각했지만 저는 아주머니의 능란한 향울림에 수술실에서 마취에 취하듯 몽롱해지며 눈을 감았습니다. 아주머니도 그날따라 한 번으론 부족했는지 연거푸 저를 원했고 저 역시 온 힘을 다해 아주머니와 몸을 섞으며 저희 모든 기력을 배출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일이 끝나자 여느 때처럼 제 입에 따뜻한 입맞춤을 해주고 내려갔고 기력이 다한 저는 그 자세 그대로 맥없이 천정을 쳐다보며 누워서 쉬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아까 보았던 액자 속 남자 생각이 나서 벽을 쳐다보았습니다. 이상하게 벽에는 액자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방을 둘러보며 액자를 찾았지만 그 낡은 액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라, 이상하네. 아까 분명히 있었는데?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 갑자기 스프링이 튕겨지듯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는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아까 보았던 액자를 생각하며 낡은 창틀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래, 아까 보았던 액자는 이 창틀이야. 그럼 그 남자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그만 저는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바로 그 남자는 액자 속 웃고 있던 그 남자가 주인 아저씨였던 거였습니다. 제가 황홀경에 빠져들며 창가에서 저를 보고 있던 남자를
액자 속 그림으로 착각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뒤통수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현기증을 느끼며 그만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아저씨가 왜? 차근히 생각해보는데 지금까지 아주머니와 자리를 할 때마다 창밖에서 기척을 느꼈던 것도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일을 끝내고 내려가는 아주머니 슬리퍼 소리와 함께 속삭이듯 두렁거리는 아주머니와 아저씨의 말소리가 들렸던 것도 같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저는 방문을 열고 창가로 나와 창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는데 좀 전에 제 몸을 아주머니에게 맡기고 누워있던 저희 모습이 영화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억제하며 주위를 둘러보다 창문 옆 쓰레기통에 눈이 갔습니다. 쓰레기통을 헤집고 휴지꾸러미 하나를 꺼내 펼쳐보는데 밤꽃 냄새가 확 풍겨나왔습니다. 분명 남자의 정액 냄새였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헉헉거리며 그렇게 좋다고 소리치던 아주머니의 신음소리와 소주잔 따라주며 친절하기만 했던 아저씨가 무서워지며 어깨 위로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억제하며 가만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짐이래야 옷가지 몇 벌하고 책 몇 권입니다. 도둑처럼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와서 식당 뒤 쪽문을 빠져나와서는 그대로 줄행랑을 쳤습니다. 제 쇼킹한 추억은 그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저도 이제 40이 넘은 중년의 영화감독이 되었고요. 가끔 식당 근처를 지나쳤지만 식당 안에는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도 아주머니와 아저씨는 식당 일을 하며 열심히 살고 계실까? 아주머니는 이제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가 되어 계시겠지? 어떤 때 지방이라도 촬영 가서 빨랫줄에 널려있는 빨래를 볼 때마다 무서웠던 추억보다는 그때 아주머니의 환하게 웃으시던 얼굴이 영사기에 비추어지는 스크린처럼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충무로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